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무엇입니까? 해외 음악 사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남성은 음악에 대한 취향이 33살 이후로는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성의 경우에는 49세까지 음악에 대한 취향이 조금씩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모신 이분도 남자들이,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음악에 대한 취향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결국 국력이고, 이게 문화의 힘이고, 나라의 힘이고, 또 이게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개인에게서 국가에게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음악 감독이자 성악가이자 또 지휘자이자 그리고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 클래식 분야에서는 이분이 섭외가 안 되면 클래식 분야의 프로그램이 제작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안우성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잘 소개했어요? 너무 과찬해 주셔서. 성악가, 음악 감독 등등 직책이 참 다양하신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성악가이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간략하게 뭐 살아오신 인생이나 혹은 지금 나 무슨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청자에게 소개를 좀 스스로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독일에서 좀 오래 공부했고요. 네, 독일의 뮌헨 국립오페라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었습니다. 솔리스트로. 네네. 근데 현재는 성악가로는 활동하지 않고 있고요. 음. 음악 감독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유학 가기 전까지, 갔다 와서도 네, 항상 클래식의 대중화를 외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충분히 다 공부를 하고 이제 활동해야지 네. 하고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클래식은 대중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이 대중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대중을 좀 클래식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양한 클래식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 남자들의 목소리가 다 이래요? 다 저랑 비슷해요. 와, 명절 때 모이면 엄청나겠군요, 그럼. 아줌마 단무지 많이 주세요. 뭐 이런 덕을 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좀 목소리를 너무 깐다고 이렇게 좀 핀잔을 받을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첫 번째 숫자로 1을 주셨어요. 네, 무슨 무슨 의미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괴테의 격언이 있는데 예. 누구나 최소 한 번은 음. 매일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음. 아름다운 시를 읽고 시를 읽고 훌륭한 그림을 보고 어. 그리고 단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음악, 시, 그림, 말. 저는 이 격언 속에 행복을 향한 열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이상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수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내가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예술 작품들을 향유하고 또 사색의 즐거움을 얻고 또 거기에서 느낀 바를 내 이웃 사람들과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언어로 나누고 소통했을 때 아마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의 가치가 그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뭔가 감정이 좀 더 예민해지고 네. 감정의 그 감도가 높아지는 게 행복이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데 네. 여러 음악 장르 중에 그럼에도 클래식을 들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취향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예. 취향 저격, 취향 존중. 참고로 저는 초딩 입맛이에요. 저는 네.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홍어를 맛집을 아주 잘하는 친구는 네. 제가 홍어를 안 즐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이라는 말에 지금 어원을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도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네. 그러니까 그 어원에는 시대 초월적인 모범성이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저희가 듣는 클래식 음악은 300년, 400년 시간 동안 아주 고른 체에 걸쳐서 살아남은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엑기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난 진짜 문외한인데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보통 뭘 권하십니까?
우선 너무 모르는 것보다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좀 짧고 편하고 단순한 소품 위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말에 공연장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은 어떻게 보면 공연이 가장 인기가 많은 시절이고 그렇죠. 1년에 한 번도 공연장 안 가시는 분들도 연말에는 가니까. 연말에는 한 번씩은 네.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럼 제작자 입장에선 가장 멋있고 가장 근사하고 아, 가장 자신 있는 감동을 거 주서 하는구나. 그렇죠. 가장 자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리고- 시즌이니까. 그리고 연주자 입장에서도 제가 레퍼토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예.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3월 달에 꺼내겠습니까? 12월에 꺼내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알려주신 숫자는 95.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95 이게 무슨 의미예요? 스페인 출신의 카탈루냐 출신의 첼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별명이 첼로의 성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흐의 푸가 한 곡, 프렐류드 한 곡을 매일같이 연주했어요.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집을 바흐의 음악으로 축복하는 행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루에 6시간씩 매일같이 연습하셨대요. 첼로를. 네, 어느 날 BBC의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죠. 아니 선생님께서는 전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신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 6시간씩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간단해.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매일 연습하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발견하거든. 자기 실력이 네. 아, 이때 당시 그분의 나이가 95세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감정, 그 행복감은 어떤 행복감일까? 정말 한 번은 꼭 제가 95세가 되어서 느껴보고 싶어요. 95세까지도 야 이게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아졌구나 하는 그 네. 느낌. 이분이 저한테는 롤 모델이세요. 그러니까 어. 제가 동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닥치면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분은요 인권 운동가로도 이름이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카탈루냐는 스페인과의 독립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파블로 정권의 독재 정권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 독재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연주답게 해외에서도 이 전쟁을 종식시켜줄 걸 전 세계에 호소했던 분이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 그 정권의 군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 너 파블로 만약에 우리한테 잡히면 너 죽을 때까지 연주 못하게 네 양팔을 다 잘라버릴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카탈루냐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카탈루냐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이국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프라도라는 곳으로 이주하셔서요. 그곳에서 자선 연주도 하시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스페인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내기도 하고. 헌신하시고 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3번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적 감성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삶에 대한 열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누가 지치고 질리고 계속 바꾸는 그런 3번의 결혼이 아니라 음, 얼마나 평생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반증 같아요. 맨 마지막 결혼은 아마 60살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인한테 또 여러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대답을 끌어내고 싶어서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분은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파블로 카잘스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 저렇게 다양한 경험과 깊이가 있는 안목, 저렇게 세상을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뇌가 섹시한 남자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말로는 나이는 숫자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95세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태도와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네. 모든 여성들에게 어떻게 저 노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게 되고 싶다. 저희 목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분은 첼로만 연주를 잘하신 게 아니라 네, 세상의 다양한 일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진 분이셨나 보네요. 맞습니다. 감독님은 오늘 출연 소감 어떠셨어요? 저도 뭐 평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인하고 네. 대하는 것처럼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뭐 같이 술 한잔 먹거나 뭐 좋아하는 음악 꺼내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네. 대한민국 중년 남자의 가슴에 손이 한 명씩은 다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성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오늘 이 프로그램 대화 나눈 것처럼 네. 저희 중년 남성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당신은 무슨 음악 좋아해? 나 오늘 이 음악 들었는데 이런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뭐 우리나라 유럽에 대한 동경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런 나라 안 부러울 만큼 아주 멋지고 다이나믹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삶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천해 주신 이 클래식으로의 입문은 한 번쯤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프로TV 구독자님들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클래식 음악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